예, 8월 23일 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언론 중재법 관련, 과 사학법 관련,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방역 사태 관련 등등 해서 몇 가지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구 쏟아지는 여러 뉴스들, 기사들을 따라가다가 보면 자칫 우리가 주안해야 할, 관심 있게 봐야 할 쟁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쟁점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제 윤석열 소위 대통령 예비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죠.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직접적인 언급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하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언론재갈법이다 사실상. 그래서 본인부터 해서 이게 지금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다 반대하는 거잖아요. 언론단체, 전문가, 뭐 어떤 의미에서 여야 공이 다 모든 부분에서 지금 현재 서로 생각을 달리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현저하게 해치는 이거는 반위헌적인 있을 수 없는 폭거다라고 해서 언론재갈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전부 다 반대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모처럼 국론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어제 내용에 잠깐만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뭐 단호히 저항하고 저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뭐 위헌 소송 그다음에 정치 투쟁 이거를 겸해서 해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다 이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법률 투쟁하고 그거 못지않게 소위 말해서 생활상의 정치 투쟁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단호하게 좀 처결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키면 이 세력에 대해서는 이후 뭐 선거, 뭐 총선이든 어떤 선거이든 간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이 세력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것. 네, 그걸 우리가 결기를 좀 각오와 결기를 다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의 시행 목적은 누가 봐도 뻔한 거잖아요. 이거는 기존에 뭐 법원, 검찰 이런 쪽을 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등의 명분을 들어서 장악했던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아예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그죠? 소위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이거는 언론사에만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의 귀와 눈을 막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이 고의 중과실이 없다라는 거를 언론 쪽에서 책임을 져라는 거니까 말 한쪽에서 책임을 져라는 거니까 지금 이 언론이라는 거는 1인 미디어까지 포함입니다. 소위 유튜버까지 포함입니다. 그 아예 사실상 입을 다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정권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입을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요한 사건들, 이전의 비리들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소위 처음 시작은 의혹 보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아주 작은 의혹을 보도하는 식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그 실체에 다가가 보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87년에 그 민주화 항쟁을 이끌어냈던 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 뭐 탁자를 턱 치니까 턱 하니까 억 하고 죽더라는 건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엄청난 그 고문치사 사건이었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그다음에 조국 사태 등등등 이런 걸 보게 되더라도 전부 그렇다는 거죠.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 때에서 이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뭐 언론계, 학계, 법조계 가릴 것 없이 이 전부 다가 이 법은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거 소위 신군부 시절 때 보안사의 언론 사정 검열 그보다가 오히려 더 심하다. 뭐 그거보다가 오히려 더 심하다고 봐야 되죠. 뭐 비유하자면 그 보안 검열과 비슷한 건데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진짜 이 법을 문체위 소위에서 통과시키는 날 다른 날 딴 곳에서 문재인이 직접 뭐라 그랬습니까? 예? 언론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또 딴소리였죠.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한날 한시에 한쪽에서는 딴짓하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소리 하고
소위 말해서 성동격서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물었습니다. 진심이 뭐냐? 언론의 자유냐? 부패 은폐냐? 이건 뭐 부패 은폐죠. 어떤 의미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시켜라. 이거 뭐 지금 국회에서는 숫자도 모자라고 표결로 하게 되면 이건 뭐 그냥 가겠다는 건데 이걸 저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의미에서 방법은 문재인 이 입으로 이거 재검토해야 된다 소리 해라. 중단해라. 네가 중단시키는 게 가장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중단시키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이 이 법안을 모두가 나서서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자신도 이 언론 재갈법을 막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그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했었죠. 예. 참, 이 문재인 정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바로 직전에 또, 뭐, 바로 직전에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그죠? 어, 월성 원전 조기 가동 중단 관련해서 그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그 원전 조작 사건, 이 백운규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이 백운규를 그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이죠. 배임죄 관련은 지금 어쨌든 간에 맡고 보자 해서 맡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게 징벌장에도 손해배상 청구 관련에도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재산 압류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래봤자 나중에 다시 재수사해야 될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이거 뭐 공소시효가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백운규 공소장에 문재인 이름이 직접 3번 등장하고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무려 46번 등장한다라는 거. 이게 그냥 곱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냐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직접 전자문서에, 그죠? 정부 전자문서에 지시했다라는 거잖아요. 문재인이가 직접적으로 지시했고, 그리고 추정 손실액이 월성 1호기 관련해서 5,600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5,600억에 대한 손실배상 책임이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추가 수사, 그다음에 여러 어떤 사법 절차를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에 사인을 한 게 장하성이도 했고 정책실장, 그 당시 비서실장이 있던 임종석이도 사인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관여했다는 건데 이들에 대한 아마 법적인 책임,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 책임이 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5,600억이라 그러죠. 예. 전자문서에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한 짐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입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들 병원 사태, 뭐 버닝썬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버닝썬 사태부터 해서 라임 사태, 옵티머스 건, 이게 지금 뭐 진짜, 그다음에 울산 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 등등등, 지금 미완에 꽁지 빠진 닭처럼 깃털만 지금 건드리고 몸통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 미완의 수사건들이, 조사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덧보태서 그것도 모자라서 언론중재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어떤 손실액 이런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겠죠. 이것도 법적 책임의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직권남용으로 연루가 있다면. 예. 자, 여기에 또 가공할 만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언론재갈법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4.15 부정선거만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4.15 부정선거 지금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이게 침묵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선거제도에 부정이 개입하면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한 대로, 소위 주권자의 선택대로 이 나라의 방향이 가지 않는다고요. 조작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겠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특히 전자 관련, 디지털 관련해서는 개입 여지를 없애야 됩니다. 전자개표기를 법적으로 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분류기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전자개표기를 쓴 거잖아요. 거기에 조작이 있고 사전투표 문제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표함 관리, 투표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QR코드, 이거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죠? 불법인데 QR코드를 지금 부러졌이 썼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지금 그러고 6.18 재검표 때 이미 드러난 부정 증거물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장도 아닙니다. 한두 장도 아니에요. 수천 장이라는 거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표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증거가 이제는 명확한데 부정선거를 침묵한다. 이거는 비겁한 거죠. 그리고 비겁한 걸 넘어서서 다음에도 이 짓을 해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가만 침묵하고 있겠다는 거냐 되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부정선거만큼이나 엄중한 사건입니다. 예, 지금 앞으로 다가올 선거 자체의 여론 형성, 합리적인 여론 형성, 정상적인 여론 형성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정도 은폐할 뿐더러 어, 앞으로 다가올 그런 입막음도 하겠다는 거죠. 눈, 귀, 입을 다 틀어막겠다는 건데 이거 단호히 우리가 결연히 저항하고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또 사립학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립학교요. 예.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신규 교원 채용을 교육감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이제 사립학교 쪽에서는 단체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헌법 소원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재가 지금 다 장악돼 있어서 헌재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정권 교체기여서 또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기대할 건 없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장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학생 모집, 교육과정 편성, 수업료 책정 권한까지 정부 통제를 지금까지 받아왔다라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인사권까지 뺏으려고 하냐. 이거는 사학 구성원들의 교육 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폭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아마 또 강행 처리하려고 하겠죠. 예. 교원단체 총연합회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법이다. 공공성을 높이면서 자율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게 뭐 아예 사립학교 국유화, 뭐 공립학교화나 마찬가지 조치를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네. 사립 초중 고등학교 법인협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개정안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권 태우는 격이다. 현행법으로도 채용 관련 비리 행위는 행정감독 또는 나아가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데 무슨 교사 채용을 교육감한테 위탁해서 선발하냐 이러는 거죠. 정말 이 사립학교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사학들이 뭐 대학부터 해서 쭉 많이 있습니다만 나라가 국가에서 학교 교육이죠. 국민 교육을 담보할 수 없을 때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을 때 사학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돈을 내서 학교를 만들어서 좀 같이 좀 해달라고 호소한 거는 다름없습니다. 그죠?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진짜 뭐 전 재산을 출연하다시피 해서 사립학교 세워서 교육 발전에 기여했는데 지금 와서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학생 모집, 교육과정 편성, 수업료 책정 이것까지 지금 현재 다 교육부에서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민의 입학부정 사건,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정청래가 그런 이야기 했죠. 교육부가 나서서 뭐 좀 해라. 달리 표현하면 압력을 행사하라는 거죠. 못하게 하라는 거죠. 이대로 그냥 놔두면 입학 취소된다. 점이 고졸, 중졸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한영 이거 지금 고대 부산대 의전은 이거 정리되고 나면 한영외고 쪽도 아마 문제될 거예요. 지금 그것도 미완으로 남아 있죠. 이런 판에 달리 표현하면 좀 사립학교법으로 돌아오면 교육부가 막강한 어떤 권한 행사와 입김을 그런 어떤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갖고 있는데 그나마 남아 있는 인사권까지도 지금 다 뺏으면 사립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게 20일 날이죠. 20일 날 소위 교육위원회 소위 그 국회위원회에서 통과 또 강행 처리됐습니다. 이것도 날치기 됐습니다. 물론 워낙 언론중재법이라든지 종부세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날치기가 심해서 이게 좀 묻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교육에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법이 되기도 전에 경기도 교육청 문제만 말 많고 탈 많은 이재명과 관련된 쪽이죠. 이제 뭐 교육청은 다른 쪽입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선 사립학교에다가 무슨 공문을 보냈냐 하면 필기 시험과 수업 시험 그러니까 연구 수업이죠. 면접 그러니까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 필기 시험뿐만이 아니라 연구 수업, 시연하고 면접까지도 교육청에서 전체 채용 과정을 위탁해 최종 합격자를 법인에 통보하겠다. 이게 사실상 뭐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공문을 내려보낸 지경입니다. 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해당 교사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통보했다는 거예요. 교사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는 게 돈이죠. 예산으로 지금 압력을 가하는 건데 이게 거의 사학들이 요즘 국고보조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경기도 교육청은 이미 공문을 내려보내는 상황이에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법적으로 사학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이제는 거의 뭐 지금은 필기시험 정도에서 위탁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이제 전부 다 이제 야금야금 다 확대하겠죠. 늘 그래 왔으니까 그죠? 예. 자, 지금 이제 이게 전국화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자사고 문제하고는 또 다른 차원으로 사립학교 자체에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 그렇죠? 이게 뭐 교육의 자율권 침해, 자율성 침해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문제 있는 사학의 어떤 그 비리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구실인데요. 그거는 구실이고 그야말로 핑계일 뿐이고 사학 자체를 완전히 국유화하는 사실상의 국유화나 다름없는 그런 조치다라는 거 우리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뭐 사학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고요. 여기에 지금 교총만 움직이고 있고 전교조는 입국 다물고 있습니다. 그죠? 예. 다른 모든 사안에서는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전교조 이 부분에서는 또 뭔 이유인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예. 지금 뭐 교육감들이 지난 지방선거 때 대거 소위 말해서 그쪽 진영의 교육감들이 진출해 있으니까 괜찮다는 건지 이게 반대 같은 건 난리 났을 거예요. 예,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육단체인지 정치단체인지 알 수 없는. 자, 이제 거기는 그렇다 치고 다시 언론 재갈법으로 돌아가면 앞으로 이 법을 만약에 통과시키면 각종 언론들이 민주당, 집권당 관련 그 집권 세력들 그 세력들 관련해서는 아예 뉴스를 안 다루겠다. 보도 자체를 안 하겠다. 뭔 짓을 하더라도 라고까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사 보이콧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유튜버고 뭐고 이제는 뭐 저들 애들만 떠들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 타격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 점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언론중재법 25일 날뭐 본회의 통과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강력하게 우리가 될 수 없게끔 저지해야 되겠고 통과되더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세력들은 반드시 응징, 타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시간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코로나 사태로 또 다음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날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죠? 지금 이번 주에도 태풍 영향권 이러면서 가을 장마 예고가 좀 되어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좀 주변 잘 둘러보시고 단속하시고요. 그 짱대비 속에 자영업자들이 절규에 가까운 시위라고 보기는 그렇고 정말 피눈물 나는 절규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대로는 자영업자들이 다 죽는다. 라고 일부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죠. 진짜 장대비의 빗물보다도 더 많이 흘린 피눈물이었다.
예, 자영업자들이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지금 반토막이 났다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그게 지금 4단계 들어오기 전에 매출, 줄 만큼 줄 대로 준 매출에 또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계속해 간다는 거, 이거는 뭐 사실상 폐업하라는 거죠. 다 폐업하고 전부 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뭐 나라만 정부만 쳐다보라는 건데 이런 어떤 무지막지한 이런 정책 언제까지 칠 거냐 하는 거죠. 언제까지 칠 거냐. 예. 지금 이미 서울 지방은 또 지방대로 지금 그렇고요. 아주 뭐 그동안 탄탄히 다져온 몇몇을 빼고는 지금 다 어렵습니다.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졌죠. 코로나 이후에.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쪽은 매출이 훨씬 더 늘었고 나머지는 막 형편없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서울의 주요 핵심 상권들도 이미 사실상 다 붕괴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추가로 나오는 이야기가 앞으로 저녁 9시 영업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조달 제대로 안 되고 방역, 여태까지 실효적인 방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체계적인 방역하지 않고 그야말로 즉흥적으로 이제 괜찮다 그러고 돌아서면 또 묻고 뭐 이런 식으로 참 좌충우돌한 기준 없는 원칙 없는 소위 정치 방역, 뭐 혹자들은 사기 방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어떤 방역 이것도 못 알아서 이제 백신 잘못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더 걷잡을 수 없이 더 지금 그렇죠. 4단계 6주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영향이 없잖아요. 뭐 줄어들거나 그럴 낌새가 없잖아요. 계속 더 연장하겠다는 건데 이제 지금 나오는 게 9시 제한 이야기가 나와요. 더 심하게 하겠다는 건데 왜 정부가 잘못한 걸 전부 자영업자가 다 덤태기 쓰냐는 거예요. 자영업자한테 다 책임 떠넘기는 정말 책임져야 될 책임들은 책임 안 지고 전부 애꿎은 자영업자, 죄 없는 자영업자만 이걸 전부 다 맡고 있다는 거. 지금 이거 난립니다. 그렇죠? 무슨 뭐 백신 인센티브라는 소리도 이거 뭐 선심 쓰듯이 하냐. 아무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이 백신 인센티브라는 것 자체도 오히려 그 당사자들에게 모욕감만 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예, 4단계 플러스 알파 앞서 9시 영업 제한 등등등 좀 더 강화된 걸 2주간 더 시행할 때 2주만 될까요? 지금 일단 2주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서 위드 코리아 이야기 나옵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위드 코리아예요? 기존의 백신 다 마치고 그만큼 잘했다고 하는 미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도 지금 현재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델타, 람다 변이 바이러스에 지금 확진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죠? 백신은 5조가 안 돼 있으면 루마니아에서까지 어떤 의미에서 뭐 말이 소 아프지 백신 지원, 동량, 국을 받는 거잖아요. 국을 동량하는 처지인데 무슨 위드 코리아요. 이런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슬쩍 이제 마치 자영업자들 죽겠다 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풀어주는 척 하면서 봐주는 척 하면서 이제 저 책임 모면하기 위한 빠져나갈 구멍 찾는 거죠. 예. 위드 코리아 이거가 더 지금까지 방역 예, 기만하고 우리 국민들 기만해온 이 거짓 방역보다가 더 무서운 게 위드 코리아입니다.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치료제가 개발돼 있나요? 백신이 충분하냐요? 백신이 충분하고 치료제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가 돼야죠. 제가 코로나를 코리아로 잘못 언급해서 위드 코로나와 같이 살기가 돼야죠. 네. 지금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는 상태에서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부에서 나오죠.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주 천재적인 것 같다. 기가 막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밥은 안 되고 식당 밥은 되는 지금 방역 수칙이 그렇잖아요.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게 5인 이 집합 금지에 걸리니까 가족끼리도 모여서 주말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건 안 되고 식당에서 밥 먹는 거는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힌 방역 수칙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천재적이냐, 그야말로 신이냐 이 말이죠. 집안에는 찾아 들어가서 감염시키고 공개된 식당이나 지하철 여러분 한번 타보십시오. 지금 곧 출퇴근 시간인데 지하철 한번 타보십시오. 북새통이죠. 지하철은 왜 거리두기 안 하느냐.
어? 대중교통 한번 타보십시오. 아침 시간에 버스, 지하철. 난리죠. 그렇다면 택시에도 탈 수가 없어요. 개인 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잖아요. 택시 안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예.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무대책으로 병실이 확보되어 있나요? 뭐가 되어 있나요, 지금? 네? 감염병원 하나 완공 안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위드 코리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리아가 이거서 위드 코로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이거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기만당한 사기 방역, 정치 방역 못지않게 말이죠. 어? 이거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거 전 국민을 다 사지로 내모는 겁니다. 이제 자영업자 이래놓고 또 이제 번지면 또 뭐 집합 장소 이야기 또 탓할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좀 이거 좀 단호하게 우리 좀 해야 된다. 이 세력은 뭐 그냥 단순히 정권 심판 차원을 넘어섰어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단호하게 우리가 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에 지금 의료계도 지금 탈진 상태입니다.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 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보건의료노조에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죠. 이대로는 안 된다. 무슨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속해서 그야말로 희생, 헌신만 강요하는데 이거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파업을 지금 현재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의료진 파업까지 겹치면 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이런 대깨몸 통치를 계속할 거냐? 탈레반이 지금 이제 외신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또 이제 정부군이 속수무책으로 흩어져 있다가 다시 반격하고 뭐 내전 상황으로 또 들고 있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비유하자면 그렇다라고 지금 진중권 같은 경우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달레반이다. 달레반이다. 그러니까 대깨문이 통치하는 달레반의 나라라는 그리고 율법학자는 조국이다. 이렇게까지 진중권 같은 경우에는 비꼬고 있습니다. 뭐 아마도 이 말은 그야말로 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깨문이 조국의 율법학자 조국의 어떤 가르침의 지시에 따라서 대깨문이 통치하는 달레반의 나라. 네, 좀 듣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자, 이 와중에 정신 나간 국민의당, 국민의힘당 특히 이준석이 예, 어느 놈이 첩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좀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이. 그죠? 반역자가 어느 놈이냐? 문재인이냐? 이준석이냐? 어느 놈이 반역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와중에 이준석이는 예, 치고 빠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분탕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언론중재법 등등등 정부세법 그다음에 이 사학법 등등 이런 법이 통과되고 있는데 국회 투쟁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참 어떤 의미에서 신문지상에 그런 말이 오르내리잖아요. 이준석 이놈이 반역자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준석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 뭐 그런 이야기요. 예. 이거 빨리 좀 정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분란의 씨앗으로 둘 문제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그 세보수당 계열 애들 통합하면서 이게 황교안이가 했죠. 이제 참 잘못한 건데 그죠. 지금 걔들이 오히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걔들이 다 장악하고 있죠. 하태경, 이준석, 유승민, 뭐 그 물밑에 있는 김무성 이런 친구들. 그 계열들 다 좀 물갈이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정계 개편을 해서 새로운 제3지대 창당을 하더라도 이 세력들을 뭐그 방식은 좋지 않아요. 정치 자금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세력들을 어쨌든 다 일망타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앞서 위드 코로나 아무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아무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예.
이 단호히 지금 언론 재갈권만큼이나 단호히 우리가 막아서야 되는 문제입니다. 대책 제도를 마련해라 하지 않고 지금 자꾸 이렇게 저렇게 국민 휘둘리고 책임 전가하고 이런 야바이짓 그만해라라고 우리 단호히 좀 처리해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지난 주말 주 후반부터 해서 뜨겁게 민심을 달구고 있는 또 하나가 부동산에 의해서 또 민심을 달구고 있는 건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옥죄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계부채를 막겠다. 1,800조 정도가 되는 가계부채. 이걸 좀 막겠다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 장사도 안 돼요. 진짜 뭐 아닌 말로 날품팔이 일용직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자, 이 판국에 전세가 전월세는 자꾸 올라요. 집값도 오르고 이 와중에 담보대출조차도 막아버리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길거리 나앉으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생각이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지십니까? 농협이 일단 스타트를 했죠. 그러고 나서 줄줄이 시중은행들이 지금 전세대출 이걸 전부 다 지금 안 하죠. 전세대출이 투기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것도 지금 다 막고 있어요. 대출 중단 사태가 와서 실수요자들, 정말 전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오르는 전월세도 분통이 터지고 안 되는 장사도 지금 방법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숨이 막힐 지경인데 이 전세 대출을 올스톱 해버리면 이 대출을 자꾸 이제 도미노로 중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가계부채가 제가 1,800조 조금 잘못 알았네요. 1,700조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바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이게 될까요? 결국 희생되는 거는 힘없고 돈 없는 사람입니다. 서민이죠. 서민.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나마 그 와중에 이제 조금 이제 소위 얼르고 연맥이는 식으로 당근 정책으로 나오는 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 이래서 또 이제 그쪽을 또 쑤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인들이 또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뜩이나 지금 현재 주택 거래도 없고 등등 없는데 이전에 비해서 거래도 없는데 우리 중개인도 죽으라는 건 아니. 중개인들도 지금 난립니다. 그죠? 중개 수수료가 비싸긴 좀 높기는 높아요. 턱없이 좀 높아요. 조정해야 돼요. 지금 현재 중개 수수료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2년 전에 비해서 2배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4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2배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자료가 좀 서로 엇갈리는 자료들이 있어서 혼선이 좀 있습니다. 4년 전이 평균적으로 맞습니다. 4년 전 대비 2배가 중개수수료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 10월부터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내리겠다. 무슨 수로요? 이것도 강행 규정으로요? 이것도 법 개정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누더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 어느 한 구석 멀쩡한 데 없이 돌아가면서 누더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과연 대출 막고 해가지고 숨통을 조이는 거, 장사 안 되는 방역 강화하고 해서 숨통을 조이는 거다가 위드 코로나 이래가지고 풀어가지고 그 책임 또 떠넘기고 그걸 빌미로 또 더 세게 또 다그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이게 무슨 방도가 되냐는 거죠. 우리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정말 실수요자들에게는 문호를 열어줘야 된다. 정부가 괜히 재난지원금 이런 얄팍한 짓 하지 말고 정말 실수요자들이 자기 책임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더 이상 금융기관을 옥죄고 그걸 통해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더 험지로 모으는 이런 짓을 당장 그만둬야 된다는 거. 이제 뭐 우리 좀 다 같이 아닌 말로 뭐 아무 소득 없는 거지만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도 만들어서 모두가 좀 뭐 중개인은 중개인대로 뭐 모두가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차피 그거야 뭐 지들 입으로 문제 입으로도 그러잖아요. 그냥 뭐 될 거는 아니지만 분풀이 할 창구가 없으니까 그거 다 지저라는 건데 뭐 그렇더라도 뭐 하실 분들은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민의가 이렇다. 이 선거 시스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민의가 반영됩니다. 이 세력이 심판받는 것은 어차피 기정사실이고요. 그리고 단호히 심판해야 된다는 것도 기정사실이고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계속 시사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갈 거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이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주요 시사가 언론중재법, 그 관련된 뭐 종부세법, 사학법 이런 쪽에 악법들이 있고요. 악법 저지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 방역 문제 있습니다. 이 엉터리 방역 이거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단호히 막아서고
심지어는 심판 응징을 해 가야 된다는 거. 예, 오늘은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